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통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오히려 그런 핸디캡을 발판 삼아 더 큰 성취를 이뤄냈답니다. 이 글에서는 약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예요. 카네기는 인생에서 받은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검증된 성공 전략이랍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지만 오히려 내면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어 불멸의 교향곡들을 작곡했죠. 그의 청각장애는 외부의 방해 없이 순수한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일종의 선물이었어요. 헬렌 켈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촉각과 후각, 미각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삶의 섬세한 부분들을 포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되었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 출신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배경이 오히려 그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고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했죠. 그의 겸손함과 공감 능력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현대에도 이런 사례는 계속되고 있어요. 난독증을 가진 리처드 브랜슨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신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발달시켜 버진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난독증 덕분에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들의 공통점은 약점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켰죠. 약점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약점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무거운 역기를 들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요. 나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가장 큰 성장은 항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어났어요.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약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깨우는 알람 같은 존재예요. 중요한 건 약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부족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카네기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철학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실용적인 지혜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줘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거나 회피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죠. 예를 들어, 실직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이 생겼네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어요. 사업 실패는 더 나은 사업가가 되기 위한 수업료일 수 있고, 이별은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예요. 세 번째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이 막혔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약 상황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좌절하기 쉬워요. 대신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죠. 1%의 개선이 365일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치유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이런 선순환이 레모네이드의 진정한 맛이에요.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성숙해져요. 무엇보다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면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장의 기회가 된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공연 중 줄이 끊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주를 중단하고 줄을 교체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남은 3줄로 연주를 완성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줘요. 우리는 종종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틀에 갇혀 살아요. 하지만 혁신은 항상 기존의 틀을 벗어날 때 일어나죠. 에어비앤비는 호텔만이 숙박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깼고, 우버는 택시 회사만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틀을 벗어났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첫 번째 방법은 왜?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줘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서예 수업에서 배운 것을 컴퓨터 폰트 디자인에 적용했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요. 취미 활동이나 독서를 통해 시야를 넓혀보세요.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이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넘게 실패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어서 자유롭게 상상해요. 만약에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세요. 만약 중력이 없다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제약을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트위터의 140자 제안은 오히려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죠. 제약이 있을 때 우리의 창의성은 더욱 빛을 발해요. 부족함이 오히려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역설이죠. 나는 생각했을 때 고정관념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시도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어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실험하고 수정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개인적인 경험, 특히 어려웠던 경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나 좌절을 숨기려 하지만 사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랍니다. 건강 문제를 겪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나은 건강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요. 힘든 직장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나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험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얻은 공감 능력, 회복력, 지혜가 진짜 보물이죠. 책에서 배운 것과 직접 겪어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경험은 우리의 DNA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블로그, 유튜브,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치유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두 번째는 경험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하고 원칙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지혜는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나침반이 되어줘요.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한 분야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체중 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은 정신건강 상담가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경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돼요. 이런 커뮤니티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해요. 개인적 경험의 진정한 힘은 진정성에서 나와요. 우리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조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들죠.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돼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해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믿죠.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거라고 믿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요. 마인드셋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대화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자신과 대화를 나눠요. 난 못해. 이건 너무 어려워. 같은 부정적인 말 대신 해볼만해. 도전해볼게. 같은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실패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아기가 걷기를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듯이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실패가 당연해요. 실패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더 나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사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감사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예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는데 익숙해져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랍니다. 네 번째는 롤모델을 찾는 거예요.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가세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거예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작은 진전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이런 긍정적 강화가 우리의 마인드셋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줘요. 1%의 개선도 성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인드셋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일단 전환이 시작되면 인생 전체가 달라져요. 인생에 나쁜 것은 없으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라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약점 일기 쓰기예요. 매일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하나씩 적고 그것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발표에서 긴장했다. 긴장은 내가 진지하게 임한다는 증거다. 다음엔 심호흡으로 긴장을 에너지로 전환하자처럼요. 두 번째는 만약의 게임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만약 이 약점이 없다면 이 아니라 만약 이 약점 덕분에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면 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성적인 성격 덕분에 깊이 있는 관찰력을 얻었다든지 느린 성격 덕분에 신중함을 얻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세 번째는 역할 모델 찾기예요. 자신과 비슷한 약점을 가졌지만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자서전을 읽거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떻게 약점을 극복했는지 배워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몰 스텝 전략이에요.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줍음이 약점이라면 하루에 한 명에게 먼저 인사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5번째는 파트너 찾기예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면 포기하기 어려워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스터디 그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번째는 보상 시스템 만들기예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작은 선물을 사는 것도 좋아요. 이런 긍정적 강화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돼요. 7번째는 실패 파티를 여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축하해 보세요. 오늘 새로운 시도를 했다 라고 자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돼요. 실천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당신의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